자,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과 안철수 후보가 참고인 조사 요청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설전은 안철수 후보가 특검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우선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진원 노수련, 이 안철수 의원, 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후보로 지금 출마해 있는데 네. 이 내란 특검팀이 안철수 후보한테 좀 와주십사한 게 피고인으로 잡아놓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참고인으로 진술을 좀 부탁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할 만한 일인가요? 일단 그 박지영 특검보가 네. 브리핑관에서 한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의원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당시 그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고, 그걸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게 이제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정치권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그 내란 특검 자체에 출석해서 관련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당내 그 전통 지지층은 물론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이제 표심을 그 돌려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 이제 당 쇄신과 혁신을 계속 주장해온 안철수 의원이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의 반응이었으면 좀 괜찮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정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에도 찬성했던 분이 안철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에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게 됐을 때 본인에게 올 유불리가 본인은 잃을 게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특검이 했던 부분들은 사실 계엄 때 투표 방해 행위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그나마 협조적인 안철수 의원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재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원래 참고인 조사라는 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사 그 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협조가 쉬운 사람에게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인 그렇게 조사 요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님께서 내란 특검에 유일하게 찬성한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나 좀 협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뭐 마침 지금 최근에 우리가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네. 안철수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당 대표로 나오신 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다시 또 내란 특검에 찬성한 유일한 의원이다라는 게 다시 부각되면서 안철수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내비치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냥 좀 정중하게 오히려 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해주셨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특검 출석 요구에 반발하자 같은 당의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극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으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표결에 참석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표결에 참석 안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진위 파악은 당연히 특검에서는 하겠죠. 예, 그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예. 자꾸만 이상한 프레임으로 네. 인식해서 표현하는 것은 다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혐의에 의해서 수사받는 거라는 본인이 잘 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 정통 보수인 국민의힘의 방패막이로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네. 이분들이 당당히 수사에 응해야 되고요. 네, 자 전영기 의원 일단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계엄 해제 표결에는 늦게 와서 참석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표결을 못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할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결 직후에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 중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당사로 가야 된다, 네.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공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공방 속에서 당사로도 갔던 것 같고 급하게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연락들이 있었는지를 묻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라서 아무래도 사실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협조해서 그날의 상황들을 이해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당장에 그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SNS에는 그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상황을 물어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라 뭐 이렇게 썼더군요. 사실 말이 안 맞는 입장을 내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단체 대화방에도 지금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 본회의장만이 이 계엄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통용돼 있었고 당시 이재명 대표도 본회의장으로 가서 해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네.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국민의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굳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자 박진원 논술위원.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이런 이 공개 비판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 또 비판이 나오는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은 이제 당시에 그 특검법에 찬성표를 유일하게 던진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구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제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낍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남자라는 비난을 다시 한번 네. 또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하남자 공방은 이제 한 20일 전에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권 의원이 사실 이제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남자 공방이 시작이 된 거고 사실 이제 어제 또 권성동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또 안철수 의원도 아주 간단하게 그 권성동 사진 한 장 올렸죠. 예, 원내대표 시절이던 그 2022년 7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진을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또 올리는 그런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예. 네, 오재준 국민의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이런 분란인데 사실은 이 전당대회 앞두고 좀 당이 화합해도 모자랄 시점에 좀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그 권성동 의원님과 안철수 의원님의 갈등은 아마 최근에 있었던 혁신위원회와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혁신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그 송원석 대표께 그 소위 쌍권의 그 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던 앙금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당이 참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참고인 조사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인 조사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협조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더 크게 키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반발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했고 그때 당시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특검이 필요했고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밝히고 나가는 것이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이 공방들은 사실상 감정 싸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오재진 의원 일단 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TF 설치는 했는데 아직 구성은 못한 상황이죠? 네.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가 특검을 완벽하게 모든 걸 대응하고 저항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패배를 했고 그 민의 안에는 일정 부분 우리 당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특검을 완전히 거부한다라는 부분은 아마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특검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서는 다소 이건 과하지 않나, 이건 좀 정치적으로 낀 수사가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과 그 교회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부분은 의도도 좀 불명확하고 이거는 일정 부분 종교 탄압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의 그런 수사였는데요. 이런 조금 우려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서 특검이 자칫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